혹시 여러분은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지난 수십 년 동안 아내를 입으로 애무할 때마다 사실은 행복하게 해주기보다는 오히려 긴장하게 만들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하고요. 이것은 결코 쉽게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이 아닙니다. 그러나 혹시라도 여러분의 배우자가 살짝 얼굴을 돌리거나 다리를 오므리거나 아무 말 없이 침묵하시는 모습을 본 적이 있다면 오늘 방송을 꼭 끝까지 들어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마음을 울리는 시간 프로그램을 청취해 주시는 모든 분께 인사드립니다. 저는 장은희 박사입니다. 성의학 전문의로 지난 32년간 한국 전역의 수많은 중장년 부부와 함께해 왔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수치를 하나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이 숫자를 들으면 많은 분이 깜짝 놀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60세 이후의 부부 중 60% 이상이 여전히 서로를 깊이 사랑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신체적 친밀감은 거의 완전히 사라진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 중 하나는 참으로 가슴 아픈 사실입니다. 바로 많은 남편분들이 가까워지고자 하는 방식이 오히려 아내에게 고통과 소외감을 주고 있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계신다는 점입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잠시 댓글로 여러분이 이 영상을 어디에서 보고 계신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곳곳의 청취자분들과 이렇게 연결될 수 있다는 사실이 저희에게는 큰 영감이 됩니다. 여보세요. 박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광주에 사는 32살 박씨라고 합니다. 박사님 말씀을 들으니 꼭 제 이야기 같아서 매번 아내와 가까워지고 싶을 때면 아내가 얼굴을 돌리곤 합니다. 저는 그냥 내가 나이가 들어서 이제 아내가 더 이상 관심이 없나 보다 했습니다. 박 선생님, 용기 내어 전화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무겁고 아픈지 제가 잘 압니다. 아시나요? 정말 많은 신사분들이 선생님과 같은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내가 늙어서 이제는 기대조차 받지 못하는구나 하고요. 하지만 사실은 문제의 핵심이 나이가 아니라 우리가 무심코 반복해온 잘못된 습관일 때가 많습니다. 오늘 저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과 함께 이 문제를 정면으로 바라보고자 합니다. 결코 비난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함께 바꿔나갈 방법을 찾기 위함입니다. 혹시라도 이런 질문을 해보신 적이 있다면 나는 분명히 아내를 사랑하는데 왜 이렇게 차갑게 대하실까? 또는 혹시 내가 알지 못하는 어떤 잘못을 저질렀나? 그렇다면 제발 라디오에서 귀를 떼지 말아 주십시오. 이 방송은 바로 선생님을 위한 시간입니다. 그리고 제가 약속드립니다. 오늘 이 방송이 끝난 뒤에는 그 어느 때보다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 두 손과 내 숨결로 평생의 반려자가 사랑받고 존중받고 있다고 느끼게 할 수 있는지를. 여러분, 오랫동안 제가 상담실에서 수백 명의 남편분들께 들은 한 가지 공통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박사님, 저는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 아내를 기쁘게 하려고 입으로 애무하고 더 빠르게 혀를 움직이고 더 강하게 키스했는데 그런데도 아내는 여전히 냉담하고 한 번도 편안해하는 모습이 없었습니다. 많은 남성분들이 이렇게 믿고 계십니다. 더 세게 더 많이 하면 충분할 것이다. 그러나 사실 이것이야말로 아내분들이 몸을 움츠리게 하고 때로는 두려움까지 느끼게 만드는 가장 큰 실수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슴 아픈 것은 대부분의 아내분들이 그 사실을 솔직히 말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남편의 자존심을 다치게 하고 싶지 않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여러분 혹시 알고 계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 번도 들어본 적 없고 상상도 못한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그 비밀을 이해하고 실천하신다면 아내분이 친밀함을 완전히 다르게 느끼게 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성의 가장 깊은 쾌감을 일으키는 부위는 많은 남성분들이 생각하시는 곳이 아니며 그 부위를 어떻게 만지고 어떻게 숨쉬며 언제 멈춰야 하는지는 여러분이 평생 해오신 방식과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아주 간단하지만 놀라울 만큼 효과적인 5단계의 과정을 여러분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과정을 제대로 익히시면 아내분이 처음으로 존중받고 안전하다는 느낌을 충분히 받으실 것이며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게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것이 너무 오랫동안 침묵했던 관계에 새로운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다면 부디 조용한 공간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곧 우리는 아주 소박하지만 기적과도 같은 여정을 함께 시작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곁에 계신 여성이 자기 자신과 여러분의 사랑을 완전히 새롭게 느끼게 하는 방법입니다. 박사님, 정말 제가 한 번도 들어본 방법이 있습니까? 저는 그냥 중심을 집중적으로 더 세게 자극하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제가 새로운 방법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기 전에 결코 잊지 못할 2가지 실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 속에서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많은 분들이 바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실 수 있으리라 믿기 때문입니다. 이창수 선생님은 올해 70세이시며 아내분과 40년 넘게 함께 살아오셨습니다. 늘 자신이 헌신적인 남편이라 여기셨습니다. 아내가 가끔 멀어지는 듯하면 더 노력하고 더 많이 애쓰면 된다고 생각하셨습니다. 매일 밤 아내를 기쁘게 해주고 싶어 입으로 애무하며 더 세게 혀를 움직이셨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밤 아내가 긴 시간 조용히 바라보더니 나지막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만, 우리 이제 이렇게 하지 말아요. 단 한마디였지만 이 선생님은 그 순간 가슴이 깊은 구덩이로 꺼져 내리는 것 같았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이제는 아내에게 필요한 남자가 아닌 걸까? 라고 스스로에게 수없이 물으셨다고 합니다. 2번째 이야기는 김창수 선생님 677세이십니다. 가까워지고 싶을 때마다 아내는 다리를 꼭 오므리고 선생님의 손을 잡은 채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김 선생님은 정말 많은 방법을 시도하셨다고 합니다. 아주 빠르게 혀를 움직이기도 하고 숨을 거칠게 내쉬시기도 하고 손으로 동시에 자극하기도 하셨지만 돌아오는 것은 늘 말 없는 침묵뿐이었습니다. 왜 아내가 거부하는지 이해할 수 없사하사 좋습니다. 저는 그저 아내가 행복하길 바랐을 뿐인데 그분은 매일 밤 등을 돌린 채 벽을 바라보며 내가 어디서 잘못했을까 자책하셨습니다. 여러분, 배우자가 얼굴을 돌리고 침묵할 때 그 순간은 어쩌면 직접적인 거절보다 더 아플 수 있습니다. 나는 더 이상 남자가 아닌가 하는 두려움이 조용히 마음을 갉아먹습니다. 하지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그분들이 잘못한 것은 아닙니다. 사랑하고 가까워지고자 한 마음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단지 조금의 지식과 기술 여성의 몸에 대한 세심한 이해와 경청이 부족했을 뿐입니다. 박사님, 김 선생님 이야기에서 제 모습이 그대로 보입니다. 제가 손을 대면 아내는 고개만 저으시고 가만히 누워버리십니다. 제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건가요? 모르고 있었던 건가요? 저 여쭤보고 싶습니다. 만약 제가 오랜 세월 아내를 불편하게 해왔다면 이제 와서 바꾸기엔 너무 늦은 걸까요? 진심 어린 말씀 들려주셔서 2분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변화하기에 늦은 때란 결코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여전히 사랑하고 배우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왜 예전의 방식들이 아내분들을 점점 멀어지게 만들었는지 그 이유를 알려드리고 한 단계씩 구체적으로 자신감을 되찾으실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혹 지금도 함께 방송을 듣고 계신다면 댓글에 숫자 애들을 남겨주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저와 함께하고 계신 분들이 얼마나 계신지 알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함께 아주 중요한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왜 그렇게 많은 남편분들이 진심으로 사랑하고 최선을 다해도 결과는 오히려 정반대로 나타나는 걸까요? 이 부분은 모호하게 넘길 수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께 의학적 근거에 기반한 명확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여성의 생식기는 여러 층으로 이루어진 구조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많은 분들이 쾌감의 중심이라고 생각하는 부위, 바로 음핵의 한가운데. 사실 그 부위는 훨씬 복잡한 신경망의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한국성건강연구소의 연구에 따르면 여성의 약 70%가 음핵 중심보다는 주변 접합부, 우리가 연결 테두리 또는 접촉고리라고 부르는 부위에서 더 민감한 감각을 느낍니다. 그곳에는 감각신경 분포가 매우 조밀하게 얽혀 있고 아주 부드러운 조직이 겹겹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곧 만약 여러분이 음핵 중심을 계속해서 빠르고 강하게 핥거나 누르거나 빨게 되면 쾌감은커녕 통증과 화끈거림, 그리고 골반저근의 반사적 수축을 일으키게 된다는 뜻입니다. 골반저근이 긴장하면 혈류가 줄어들고 결국 쾌감은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많은 아내분들이 다리를 모으고 가만히 누워있거나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돌리는 이유입니다. 또 하나 아주 흔한 오해는 더 빠르게, 더 강하게 해야 자극이 커진다고 믿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빠른 속도와 강한 압력이 가장 피해야 할 것입니다. 너무 빠르거나 세게 자극하면 민감한 조직에 미세한 상처,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미세 손상가 생기게 됩니다. 그 결과 통증과 화끈거림이 남습니다. 더 큰 문제는 여성의 몸이 통증을 느끼면 골반 전체에 긴장과 방어 반응이 생기면서 감정적인 거리감까지 따라온다는 점입니다. 미국 임상성과학 저널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55세 이후 여성의 60% 이상이 최소 한 번 이상 남편의 거친 자극으로 인해 통증 또는 쾌감 상실을 경험했다고 응답했습니다. 이것은 결코 남편분들의 잘못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누구도 정확한 방법을 제대로 가르쳐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이 놓치고 계신 점이 있습니다. 바로 아내분의 몸에 작은 신호를 관찰하는 것입니다. 호흡의 리듬, 허벅지 근육의 긴장도, 피부의 따뜻함, 작은 숨소리. 이 모든 것은 중요한 단서입니다. 그런데 오직 동작을 끝내내는 것에만 집중하면 이런 신호를 놓치게 되고 결과적으로 아내의 감정 상태에 맞춰 속도와 강도를 조율할 기회를 잃게 됩니다. 박사님, 그렇다면 제가 수년간 그렇게 빠르고 세게 해온 게 혹시 아내에게 오래가는 상처가 된 건가요? 이제라도 고칠 수 있을까요? 아주 중요한 질문이십니다. 그리고 용기 내어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그런 손상은 영구적이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 접근 방식을 바꾸고 아내분의 몸과 마음이 회복할 시간을 충분히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인내심을 가지고 부드럽게 그리고 몸의 신호를 경청하면서 함께 하신다면 상황은 분명히 좋아질 것입니다. 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좀 더 부드럽게 해보아도 아내가 아무 반응을 하지 않으면 혹시 완전히 감각을 잃은 건 아닌지 걱정됩니다.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많은 여성분들이 과거의 긴장과 통증을 몸이 기억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반응이 사라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호흡을 맞추고 충분히 가벼운 접촉을 유지하며 중간에 멈추어
몸이 스스로 적응하도록 돕는다면 점차 감각이 되살아납니다. 우리는 결코 서두를 수 없습니다. 이것은 신뢰와 정서적 안정감을 다시 쌓아가는 과정입니다. 그 다음에야 쾌감이 자연스럽게 깨어납니다. 그러니 절망하지 마십시오. 오늘부터 작은 것부터 다시 배우고 실천한다면 반드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단계별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부디 함께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제 저는 아주 간단하지만 놀라운 효과가 있는 5단계 과정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과정은 오랫동안 마음속에 잠들어 있던 신뢰와 감정을 다시 깨우는 길이 될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모든 단계는 임상 연구와 30년 넘게 상담해온 경험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부디 천천히 귀 기울여 주십시오. 이것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내가 여기 있어, 나는 인내하며 당신을 존중합니다 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방법입니다. 1단계, 혀가 아니라 입술로 시작하기 가장 흔한 실수는 많은 남편분들이 처음부터 곧바로 혀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성의 민감한 부위는 온도와 접촉 리듬에 익숙해질 시간이 필요합니다. 처음에는 따뜻하고 부드러운 입술만 사용하십시오. 음순의 바깥쪽 큰 음순을 따라 살포시 입술을 대세요. 절대 빨거나 문지르지 말고 그저 사랑한다는 작은 입맞춤처럼 가볍게 터치해 주십시오. 이것이 여성의 몸이 신뢰를 느끼고 긴장을 풀기 시작하는 첫걸음입니다. 2단계, 혀의 옆면으로 부드럽게 스치기. 아내분이 이런 부드러운 접촉에 익숙해지면 이제 혀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절대 혀끝을 중심에 바로 대지 마십시오. 혀를 옆으로 기울여 넓은 면을 사용해 주세요. 이 부분이 더 부드럽고 압력이 분산됩니다. 음액 주변에 접촉 테두리를 따라 천천히 스치듯 움직이세요. 마치 한 손가락으로 찌르지 않고 팔 전체로 부드럽게 안아주는 것처럼 상상해 보십시오. 호흡은 일정하고 느리게 유지하세요. 한국 성건강연구소 조사에 따르면 여성의 70% 이상이 이렇게 부드러운 접촉을 더 선호한다고 응답했습니다. 3단계, 천천히 숨쉬며 따뜻한 기운 전달하기. 혀로 부드럽게 스치고 약 1-2분 후에는 호흡을 더해 보십시오. 이것은 거의 누구도 알려주지 않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성은 촉각뿐 아니라 남편의 숨결과 온도에도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입을 가까이 유지한 채 느리고 고른 숨을 내쉬어 따뜻한 기운을 퍼뜨리세요. 이 따뜻한 숨결은 주변 신경을 자극해 혈류를 늘리고 자연스럽게 촉촉해지게 돕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를 따뜻한 파도 효과라 부릅니다. 호흡은 일정하게, 혀는 그대로 부드럽게 움직이세요. 4단계, 잠시 멈추어 신경이 다시 충전되게 하기. 많은 분들이 계속하면 더 빨리 절정을 맞이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신경은 지속적인 자극에 쉽게 지칩니다. 약 34분 후에는 510초간 완전히 멈추십시오. 이때 아내가 왜 멈췄지? 라고 느끼며 더 강한 쾌감 준비 상태가 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기대의 간격이라 부릅니다. 그 순간에는 뺨을 살포시 대거나 숨결만 유지해 주세요. 혀로는 자극하지 않습니다. 5단계, 중심을 한 번만 살짝 터치하기. 이 3단계를 여러 번 반복하신 뒤 마지막에 중심 음핵을 한번 가볍게 건드리세요. 마치 꽃잎의 물방울을 얹듯 아주 가볍게. 그리고 다시 물러나 더 이상 문지르거나 빨지 마세요. 이 단계의 목적은 즉시 절정에 도달이 아니라 안전감과 존중을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꼭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단 하나만 기억하셔야 한다면 순서와 리듬이 어떤 기술보다 더 중요합니다.
이렇게 느리게 멈추었다. 다시 시작하는 방식을 통해 아내분은 내 몸이 존중받고 있다고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몇 번만 시도해도 아내의 눈빛과 숨소리에서 변화를 직접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박사님, 혹시 제가 이렇게 해도 아내가 아무 반응이 없으면 제가 이미 실패한 건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랜 세월 긴장을 반복했다면 몸이 신뢰를 회복하는 데 시간이 필요합니다. 조급해하지 마시고 이 과정을 주 2, 3회 꾸준히 시도해보세요.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버리셔야 합니다. 진정한 약은 사랑과 인내입니다. 제가 이걸 다 기억 못할까봐 걱정됩니다. 기억하시기 어렵다면 이렇게 간단히 외워보세요. 입술, 혀 옆면, 숨, 멈춤, 한 번 터치. 혹시라도 잊으시면 종이에 써서 옆에 두세요. 이건 시험이 아닙니다. 천천히 함께 가는 사랑의 여정입니다. 이제 한 분의 실제 경험담을 들어보겠습니다. 이 과정을 실천하고 행복을 되찾으신 분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라디오에서 채널을 돌리지 말아주세요. 여러분, 오늘 제가 왜 느림과 존중을 그토록 강조하는지 더 잘 이해하실 수 있도록 제가 직접 보아온 두 가지 상황을 차근차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이 두 상황은 서로 완전히 다른 길로 갔고 결과 또한 극명하게 달랐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아마 많은 분들이 스스로를 돌아보게 되실 것입니다. 첫 번째는 67세 김창수 선생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40년 동안 아내를 깊이 사랑하며 한 번도 헌신을 게을리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매번 부부관계를 시도하실 때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생각이 있었습니다. 더 빨리, 더 강하게 해야 아내가 기뻐할 것이다. 그래서 언제나 음핵 중심을 세게 문지르고 거칠게 혀를 움직이며 서두르셨습니다. 그분은 그것이 옳은 방법이라고 믿으셨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아내분은 점점 말이 없어졌고 관계가 시작되면 다리를 꾹 오므리고 손으로 남편의 손을 잡은 채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김 선생님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혹시 이제 아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닐까? 매일 밤 등을 돌리고 벽을 바라보며 스스로가 쓸모없는 사람처럼 느껴지셨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잘못된 상황입니다. 누구도 가르쳐주지 않았기에 수많은 남편분들이 같은 실수를 반복해 오셨습니다. 박사님, 제 얘기인 줄 알았습니다. 저도 더 세게 더 빨리 해야 아내가 행복할 거라고만 생각했어요. 선생님만 그런 게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 제가 두 번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아주 작은 변화가 어떻게 한 부부를 구했는지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김 선생님이 저를 찾아오신 뒤 새로운 방식을 시도하기로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거칠게 혀를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급하게 문지르지도 않으셨습니다. 입술을 부드럽게 음순 바깥쪽에 대시고 천천히 숨을 내쉬셨습니다. 혀의 옆면으로 살포시 스치고 잠시 멈추었다가 다시 부드럽게 숨을 고르셨습니다. 서두르지도 꼭 성공해야 한다는 압박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십니까? 10년 넘게 아무 반응 없던 아내분이 그날 처음으로 몸을 떨며 남편의 어깨를 꼭 잡으셨습니다. 그리고 마치 오랜 짐을 내려놓는 듯 조용히 숨을 내쉬셨습니다. 그날 밤 두 분은 함께 울었습니다. 그것은 쾌감의 눈물이 아니라 이제야 비로소 안전하고 사랑받고 있다는 해방의 눈물이었습니다. 보셨지요? 젊음도 필요 없습니다. 특별한 체력도 필요 없습니다. 필요한 것은 존중하는 마음, 배우려는 용기뿐입니다. 잘못된 상황은 서두름과 강요였습니다. 올바른 상황은 인내와 경청, 그리고 느린 리듬이었습니다. 혹시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나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 하고 고민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은 이미 첫 발을 내디디셨습니다. 지금 이렇게 귀 기울이며 내가 달라질 수 있을까라고 자문하시는 순간부터 변화는 시작됩니다. 박사님, 혹시 김 선생님은 왜 그렇게 결심하게 되셨는지 말씀하셨나요? 그분이 제게 해주신 말은 아주 단순했습니다. 제가 마지막 눈을 감을 때 아내가 저를 고통을 준 사람으로 기억하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한마디가 모든 걸 바꿨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더 부드럽게 사랑하는 법을 배우기에 늦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방송을 마치기 전에 꼭 몇 분만 시간을 내어 가장 중요한 부분을 다시 함께 되새기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순간 많은 남편분들께서 감정이 북받쳐 오르면서도 한편으론 조금 막막하실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밤 나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 하고 말이죠. 꼭 기억해 주십시오. 진정한 비결은 수십 가지 복잡한 기술을 외우는 데 있지 않습니다. 5가지 핵심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순서, 리듬, 멈춤, 숨결, 그리고 존중. 순서란 서두르지 않고 처음부터 민감한 부위에 다가가지 않으며 덜 민감한 주변에서부터 천천히 마음을 열 수 있게 돕는 것입니다. 리듬은 일정하고 느린 호흡과 함께 끊어지지 않는 부드러운 움직임입니다. 멈춤은 가장 중요한 기술 중 하나입니다. 적절한 순간에 잠시 멈추어 쾌감이 스스로 고이게 하는 것. 따뜻한 숨결은 긴장을 녹이고 몸과 마음이 함께 이완되는 기회를 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존중, 이것이야말로 모든 과정의 중심이자 아내분이 가장 필요로 하는 안전감의 뿌리입니다. 오늘 밤 이 방송을 듣고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아주 작은 것부터라도 꼭 시도해보세요. 아내분의 손을 잡고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나는 서두르고 싶지 않아. 당신을 천천히 사랑하고 싶어. 혹시라도 막상 하시려니 망설여지거나 내가 제대로 하고 있나 하는 불안이 드시면 주저하지 마시고 이 방송에 다시 연락 주십시오. 저는 언제나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함께 고민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만약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되셨다면 이 라디오 번호를 친구 한 분께라도 전해주세요. 아무도 말하지 못해 조용히 마음을 닫아버린 부부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많습니다. 침묵이 여러분이 평생 쌓아온 사랑을 무너뜨리게 두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꼭 한 가지 더 말씀드립니다. 오늘 제가 전해드린 것은 보편적인 정보와 방법들입니다. 하지만 혹시 아내분이나 본인께서 지속적인 통증 감각 저하, 깊은 심리적 긴장을 겪고 계신다면 꼭 전문의 진료를 받아보시길 권유드립니다. 누구나 상황은 다르고 누구도 혼자 아파하며 지낼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소중한 시간을 내어 귀 기울여 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장은희 박사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나이에서든 사랑을 주고받으며 살아가실 수 있도록 언제나 함께하겠습니다.